수십 년 전부터 우리는 같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석유는 30년 뒤 고갈될 것이다. 1970년대에도, 1980년대에도, 1990년대에도 같은 경고가 반복되었죠. 그런데 2025년인 지금 석유는 여전히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석유 고갈설은 과연 과학적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석유 고갈설이 왜 거짓말에 가까운지, 그리고 석유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석유에 대한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거짓말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의도적인 거짓말이고 다른 하나는 반복되다 보니 진실처럼 받아들여지는 거짓말입니다. 석유 고갈설은 과연 어느 쪽에 해당할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갈설이 언제부터 왜 시작되었는지부터 알아봅시다. 석유 고갈설의 뿌리를 찾아보면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중동 전쟁과 석유 파동이 일어나면서 석유 공급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죠. 이때 서구 세계는 큰 충격을 받았고 석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고갈설이 순수한 과학적 연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목적이 강하게 작용했죠. 석유를 희소한 자원으로 포장하면 가격을 올릴 수 있고 에너지 시장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석유 회사들과 산유국들은 이런 위기감을 조성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더욱이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석유는 곧 고갈되니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는 논리도 힘을 얻었습니다. 물론 환경 보호 자체는 중요하지만 이것이 석유 고갈설의 과학적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데이터는 어떨까요? 놀랍게도 지난 50년간 석유 매장량은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기술 발전과 새로운 발견 덕분이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석유 매장량이 고갈되기는커녕 오히려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 전 세계 석유 확인 매장량은 약 6천억 배럴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현재는 1조 7천억 배럴을 넘어섰죠. 50년 동안 거의 3배가 증가한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첫째, 탐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3D 지질 탐사, 위성 기술, 인공지능을 활용한 분석 등으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유전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심해 유전과 극지방 유전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죠. 둘째, 채굴 기술의 혁신입니다. 과거에는 기술적 한계로 접근할 수 없었던 석유들을 이제는 경제성 있게 채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평 시추, 프래킹 기술 등이 대표적이죠. 셋째, 비전통적 석유 자원의 개발입니다. 셰일 오일, 오일 샌드, 초중진류 등 이전에는 석유로 분류하지 않던 자원들이 이제는 상업적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된 것도 이런 기술 발전 덕분입니다. 그렇다면 석유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전통적인 설명을 먼저 살펴봅시다. 이것이 바로 생물 기원설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석유는 수억 년 전 바다에 살던 플랑크톤, 조류, 미생물 등이 죽어서 바다 밑에 쌓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모래와 진흙에 덮여 매장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구 내부의 높은 온도와 압력을 받아 천천히 석유로 변화했다는 것이죠. 이 과정은 대략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유기물이 퇴적되면서 케로젠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이 케로젠이 지하 깊숙이 묻히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60도에서 120도 사이에서 석유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더 깊이 묻혀 온도가 더 올라가면 천연가스로 변화하죠. 이 이론은 19세기부터 받아들여져 왔고 현재까지도 석유 산업의 표준 이론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유전이 고대 바다였던 지역에서 발견되고 석유에서 고대 생물의 흔적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생물 기원설에는 심각한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생물학적 흔적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석유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동의 일부 거대한 유전들은 생물 활동이 거의 없었던 지질 구조에서 발견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가와르 유전 같은 경우 그 규모가 너무 커서 고대 생물의 잔해만으로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둘째, 석유가 발견되는 깊이의 문제입니다. 생물 기원설에 따르면 석유는 보통 지하 1-4km 깊이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하 10km가 넘는 깊은 곳에서도 석유가 발견됩니다. 이런 깊이에서는 온도와 압력이 너무 높아서 유기물이 석유로 변환되기보다는 메탄이나 다른 가스로 분해되어야 합니다. 셋째, 석유의 화학적 구성 문제입니다. 일부 석유에서는 고온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화합물들이 발견됩니다.
이는 생물 기원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넷째, 시간의 문제입니다. 생물 기원설에 따르면 석유 형성에는 수백만 년이 걸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비교적 젊은 지층에서도 석유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른 가설들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20세기 중반부터 제기한 비생물 기원설은 완전히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석유는 지구 깊은 멘틀에서 무기물 반응을 통해 자연스럽게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구 내부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탄소, 수소, 산소가 고온 고압 조건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 탄화수소 화합물을 만든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성된 석유는 지각의 균열을 따라 위로 이동해서 지하에 저장됩니다. 이 이론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고갈된 유전이 다시 채워지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멕시코만의 일부 유전들, 중동의 몇몇 유전들에서 이런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생물 기원설로는 이를 설명할 수 없죠. 또한 실험실에서도 이 이론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온 고압 조건에서 무기물만으로도 복잡한 탄화수소를 합성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 이론을 바탕으로 결정지를 기반함에서 석유를 찾는 탐사를 진행해왔고 실제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일부 유전도 이런 방식으로 발견되었죠. 비생물 기원설은 석유가 재생 가능한 자원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만약 비생물 기원설이 맞다면 석유는 화석 연료가 아니라 지구가 계속해서 생산하는 재생 자원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재생 속도가 우리가 소비하는 속도보다 느릴 수는 있지만 완전히 고갈될 자원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텍사스의 스프레베리 유전은 1927년에 고갈되었다고 발표되었지만 몇 년 후 다시 석유가 채워졌습니다. 멕시코만의 유진 아일랜드 유전도 비슷한 경험을 했죠. 중동의 일부 거대 유전들도 수십 년간 채굴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장량이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지하에서 계속해서 석유가 보충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것이 석유를 무한정 사용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생 속도보다 빠르게 소비하면 언젠가는 고갈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곧 고갈될 것이다라는 위기감은 과장된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석유의 생성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탐사와 채굴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비생물 기원설을 활용하면 기존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역에서도 석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석유 고갈설은 거짓말이라고 봐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몇십 년 뒤 고갈된다는 주장들은 말이죠. 석유는 여전히 발견되고 있고 매장량은 늘어나고 있으며 어쩌면 지구 내부에서 계속 생성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때 과도한 위기감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석유는 당분간 충분히 공급될 수 있는 자원입니다. 둘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석유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다만 석유가 고갈되니까 대체 에너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를 위해 연구해야 합니다. 셋째, 석유의 진짜 생성 원리를 규명하는 연구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유전을 찾을 수 있고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석유 고갈설처럼 오랫동안 반복되어 온 주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고갈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